민주는 25세의 유능한 프로파일러였지만 16년 전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 지영은 그의 가장 가까운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지영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밤 술에 의존했고, 이는 곧 민준에게 향하는 병적인 정서적 의존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은 민준이 퇴근하면 어린아이처럼 집착하거나 때로는 남편에게 기대듯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방을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거나 매일 밤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존재하길 강요했습니다. 민준은 프로파일러로서 어머니의 행동이 남편의 상실을 아들로 대체하려는 심리적 공허함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로서의 죄책감과 연민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무너져갔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이릅니다. 어느 날 밤, 만취 상태의 지영은 민준을 껴안고 여보, 가지마. 또 혼자 둘 거야. 라고 절규합니다. 민준은 자신이 어머니의 환상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극을 하고 있었으며, 이 관계가 심각한 정서적 근친상간임을 깨닫고 극한의 심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프로파일링 능력을 동원해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해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를 마주하고 아들이 아닌 프로파일러의 냉철한 언어로 대화합니다. 민준은 지영의 심리적 방어선을 꿰뚫으며, 엄마가 찾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아빠가 사라지면서 함께 잃어버린 어린 지영이에요. 나는 엄마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주는 25살이었고 서울경찰청에서 가장 촉망받는 프로파일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범죄자의 심리라도 차갑게 해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미제 사건은 바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지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16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9살 때 아버지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물트럭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그날의 굉음과 구급차 소리는 아직도 민준의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셨지만 부동산과 보험 등 재산을 남기셨고, 이모의 도움으로 지영은 상가, 건물 2채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지영은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준은 심리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영이었죠. 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는 지영의 모습은 민준을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지영은 낮에는 멀쩡한 엄마였습니다. 헬스장도 다니고 옷도 잘 입고 부족함 없이 민준을 챙겨주었죠. 하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당했습니다. 어느덧 민준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에게 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떨까? 민준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죽어도 싫어요. 그 말은 지영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고 그녀는 다시 술에 매달렸습니다. 민준은 그 후로 지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민준은 자신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헤드셋을 썼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했죠. 남들보다 훨씬 자주, 어쩌면 중독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겨울 방학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습관처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 쪽에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숨을 멈추었어요.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은 아주 짧게 일그러졌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밥 먹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영은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허락 없이 남의 방을 막 들어와요? 민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느릿하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이라 정신은 멀쩡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깊은 우울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밥 먹으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다. 왜 화를 내니?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을 나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지영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때만 마시던 술을 대낮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영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자 지영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밥 차려줄게. 밥 먹자. 민준은 자신이 문을 잠그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지기는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소주 한 잔을 더 들이켜더니 민준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그녀의 평소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무나 사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니? 민주는 그 질문에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의 안 해요. 민주는 목소리를 억눌러 분노를 감추려 했습니다. 지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멸감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쓰레기통을 비워주는데 그걸 모를 줄 알았니?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지영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슬픔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괜찮았을까? 근데 엄마가 너한테 많이 노력하는 거 아들도 알지? 민준의 분노는 순식간에 증오로 변했습니다. 이젠 대화도 이성적인 판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마시는 거예요? 민준은 그 말을 끝으로 대꾸도 듣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폰을 보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지영은 집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불안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도어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술에 만취한 지영이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지영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얼굴을 붙잡고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영은 민준에게 뽀뽀를 마구 퍼부었고 민준은 겨우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준은 숙취의 소재를 가지러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을 때 지영은 숨 막힌다며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민준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민준은 숙취의 소재를 내려놓고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 밤, 민준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졌지만 그날 본 지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잠들지 않은 듯 민준의 몸을 보듬으며 피식 웃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으이구, 아직 애기네. 지영은 민준을 잠시 쓰다듬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지영이 깊이 잠들 때까지 눈을 감은 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은 눈을 뜨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온몸의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민주는 지영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경찰청 사무실에 앉아 민주는 프로파일러로서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눈앞의 노인 파일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최근 맡은 사건은 남편을 잃은 후 아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심리적 학대를 가한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공허함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대체 욕구로 발현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대체 욕구.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민준은 자신이 분석하고 있는 범죄자의 심리 상태가 자신이 매일 밤 마주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심리를 해부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영이라는 미제 사건은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술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술 대신 민준에게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렸고 민준이 오면 품에 안기거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보다 지영은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평화가 아님을요. 지영의 외로움은 이제 술 대신 민준의 존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 속에는 아들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은 자신의 방과 어머니의 방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지영의 평화로운 모습에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를 치료하는 방식일지도 몰라. 민준은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어머니의 외로움에 갇힌 가련한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지영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영의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민준은 이제 그 불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잠결에 민준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영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극심한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잠꼬대처럼 그러나 너무나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또 혼자 둘 거야? 그 충격적인 외침은 민준의 귓가를 찢어버렸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아버지의 대체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왔던 프로파일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의존이 단순히 외로운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죽은 남편을 되찾으려는 그녀의 깊은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의 심리적 환상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을 뛰쳐나와 자신의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쥐고 서서 그는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분노만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아니야. 민준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더 이상 지영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냉철한 프로파일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살인 사건과 같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작성한 어머니의 대체 욕구 프로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심리적 투사. 대상은 치유가 아닌 격리된 대면을 통한 근본적 충격이 필요함.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어머니 지영의 가장 깊은 상실감을 꿰뚫어 볼 심리 전문가로서 어머니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관계를 끝내고 어머니를 구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함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은 경찰청에서 복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며칠 밤의 혼란과 수치심을 겪은 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프로파일해 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민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들 민준이 아닌 프로파일러 민준이 될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함이 드리워 있었어요. 그녀는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안아줘.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상처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어색하게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지영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 파일을 대하는 것처럼 냉정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영은 민준의 낯선 모습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 너 오늘 이상하다. 피곤하면 일찍 자야지. 그녀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준은 지영의 불안한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선이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심리적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엄마 자신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영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빠를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아빠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 얘기예요. 민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분노가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술은 그 현실을 왜곡하고 나를 그 역할에 가두는 도구였고요. 민준은 쉼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아빠가 아니라는 건 엄마가 가장 잘 알잖아요. 엄마가 밤마다 찾는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에 갇힌 어린 지영이었어요. 엄마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고 그 외로움을 가장 만만한 대상인 나한테 전가한 거예요. 이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기적인 시도였어요. 민준의 날카로운 분석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리다 못해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민준의 꿰뚫어보는 시선은 그녀에게서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은 지영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서 아빠를 찾을수록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지영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부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흐느끼는 지영의 울음소리는 성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10수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의 절규 같았습니다. 민주는 지영이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프로파일러 역할은 끝났고 이제 아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저항이 사라졌음을 감지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영의 곁에 앉아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이전의 불안한 의존과는 다른 확고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야 엄마가 진짜 엄마의 외로움을 보는 거예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열린 듯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영에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내를 잃은 지영을 되찾아야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상담 치료를 시작해요. 내가 제일 좋은 전문가를 알아봤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겹지만 확실한 동의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어머니가 술 없이 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대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관계는 끝이 났고 민준과 지영은 이제 건강한 모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